이 몰빵론이 가져오는 문재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균형을 무너뜨렸다. 인사조직론을 조금이라도 기본, 기초만이라도 이해한다면 그것이 인사론이든 조직론이든 또 인사설계를 하든 조직설계를 하든 직무설계를 하든 이러한 설계 행위가 뭘 말하는 거냐면 리더십을 말하는 거고,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행위라는 것이 뭐냐면 균형을 잡는 행위예요. 균형을 무너뜨려요. 몰빵론. 180석을 만들어 놓고 이낙연이 당 대표를 잡습니다. 다음번 대통령은 영순이가 자기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사적 욕심이 생기는 순간 그 욕심 때문에 정상적인 공직자로서의 마인드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엔 자기 거가 돼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데서 죄가 잉태하는 겁니다.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뭐냐? 이 균형 잡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조직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해야 됩니다. 인사 설계도 마찬가지고 조직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을 잡아야 조직이 발전하고, 균형이 무너지면 그 세월호가 뒤집히듯이, 자전거가 균형을 잃으면 뒤집히듯이 자동차도 네 발로 가지만 균형을 잃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뒤집히는 겁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균형이 무너지면 그 조직은 망하는 거예요. 윤인희 고질적 난제연구소. 고질적 난제연구소로군요. 네, 감사합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가정도 똑같고요. 기업도 똑같고 국가도 똑같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낭떠러지에 떠벌어진 이유는 균형이 파괴됐기 때문이에요. 균형이 무너졌거든. 국가의 운영의 균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십은 뭘 하는 거냐?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조직에. 그래서 있는 듯, 그 회사의 대표가 있는 듯 없는 듯, 그 팀의 팀 리더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그 팀 리더가 없으면 균형이 깨져요. 그게 리더의 역할인 거예요. 몰빵하라니. 몰빵해서 균형이 깨져서 이 꼴이 된 거예요. 균형은 어떻게 잡느냐? 체크 앤 밸런스에서 얘기했듯이 반드시 견제가 있어야 돼요. 180석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이낙연은 영순이로서 자기가 다음 대통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통합과 전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자고 요구합니다. 미쳤죠? 왜? 자기가 다 장악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내가 영순이라고 생각하니까. 끝난 겁니다. 균형이 깨진 거죠. 배도 균형하기 위해서는 그 탱크가 있어야죠. 물 채우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모든 조직이 다 균형을 잡아요. 인사조직론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삼중 방어선을 치는 이유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진실한 리더십이라는 제 책의 마지막 섹션이 진실한 리더십이에요. 이 앞에서 내가 떠들었던 이 책 앞에서 떠들었던 모든 내용은 뭘로 귀결되느냐? 진실한 리더십으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생명의 원칙과 조건의 원칙, 이 두 개의 원칙을 실현시켜주는 세 개의 계명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진실한 리더십이 바로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첫 번째 계명은 신뢰를 확보하는 거고 두 번째는 희망을 공유하는 겁니다. 생명의 원칙, 그 다음에 조건의 원칙. 내가 희망이란 말을 쓴 것은 바로 이 책 때문이에요. 이 책. 희망의 원리. 그 에안스 블로크라는 독일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5권으로 된 전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를 안 한 것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책을 소개했는데 이게 굉장히 위대한 책입니다. Das Prinzip Hoffnung이라는 희망의 원리라는 이 철학책인데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갖게 하는 그 원리가 뭐냐 이거예요. 이 책 한마디를 희망은 초월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게 에란스트 블로흐가 쓴 그 말 중에 가장 위대한 말이 희망은 초월하는 행위다. Hoffnung heißt beschreiten. 아주 유명한 말이죠. 초월하는 행위다. beschreiten이 이렇게 걸어가는 발자국이 보통 하는데 beschreiten 하면은 그 금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우리가 가는 거죠.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은. 그 희망은 바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희망을 공유할 수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이 균형 잡힌 조직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망하는 거죠.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제3계명 조직 운영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운영의 플랫폼, 기업 운영의 플랫폼, 시민단체 운영의 플랫폼, 협동조합 운영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침몰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윤석열과 싸우면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싸워야죠, 물론. 그렇지만 싸워서 이긴다면 어떡할 거예요? 싸워서 이겼어. 그럼 뭘 어떡하라고? 민주당의 특징은 졌을 때는 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졌기 때문에. 왕창 이기고 나서 이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민주당의 전통이야, 이게. 지난 30년 동안을 보라고.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인사조직론을 이렇게 모르고 있으니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균형이 깨졌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균형이 깨졌는데 어떻게 국가가 앞으로 갈 수 있냐고. 균형이 기울어졌는데 배가 어떻게 앞으로 전진합니까? 추미애 사퇴를 동의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비동의하는 것이죠. 추미애 사퇴를 해야 한다. 추미애가 사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비등비등했어요. 그런데 그 조사를 보면 그 리얼미터 오마이뉴스의 추 장관 사퇴 여론조사 결과 국힘당 지지율은 90%는 사퇴하라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의 83.1%는 사퇴하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뭐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을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낙연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퇴하라고 그랬고 윤석열은 사퇴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퇴를 종용했어요.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왜 김어준은 이 사태를 보고도 비판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이때는 180석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내가 과거를 들추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금 현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를 분석해야 된단 말이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요거가 2020년 9월 달에 있었던 조사예요. 자, 그 다음에 2021년 벽두에 들어가서 2021년 1월 1일 날 신년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진과 통합. 이 얘기는 어디서 따왔느냐?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뭐라고 얘기하냐? 통합과 전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낙연과 박근혜가. 지금 이낙연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겠어요? 박근혜야, 박근혜. 이낙연과 문재인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둘이 똑같다고 그랬잖아, 내가. 두 사람이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면 이낙연이나 문재인이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안 해. 요것만 해, 요것만. 계속 요것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고 계속 지지율을 올려줘.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이라도 쳐야 될 거 아니야. 180석을 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을 아직도 뭐 문골 오소리 내는 둥 문재인 아직도 뭐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때문에 이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자기는 잘못이 없어.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다 의전 받다가 지금 나가서 책 팔고 있어.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몰빵론의 귀결이라는 거야. 이게 다. 이낙연을 비판한 적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때 유튜브를 할 때도 아니고 뭐야 이거 페이스북에 써고 뭐 끽해봐야 한 2,000명 좋아요 누르고 그게 다야.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내가 그래서 이 채널 열은 거야. 인사조직론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또 어려운 이론을 가르치면 이게 뭔가 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몇천 명 뺏긴다 안 와.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전국에 퍼뜨리나. 사람들이 이걸 일깨워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 할 수 없이 이런 현재 벌어지는 일들 사이사이에 인사조직 이론을 조금씩 가르쳐야 되겠다. 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내가 전략을 다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방론 뿐만 아니라 이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은 삑사리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는 거예요. 이게 황우석 때도 똑같은 삑사리를 냈거든. 황우석 애국주의야. 김어준은 애국자라는 거 내가 알겠어. 애국주의자야, 애국주의자. 애국심이 많아. 그러니까 황우석을 그 애국자의 관점에서 아니 과학자가 데이터로 말하고 이론으로 말하고 그것을 증명해 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애국이 필요해. 그러니까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임어준이. 내가 그거 답답한 거야. 그래서 지금 빨리 벗어나라. 근대적인 마니즘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인사조직론이 너무나 전근대적이야. 그래서 제가 이걸 강의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이런 것을 널리 퍼져서 이거 문재인도 보고 이낙연도 보라고 해야하세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그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나. 하영래 선생님, 일깨움을 당한 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김어준이는 전혀 천하에 몹쓸 인간이냐? 그거 아니에요. 김어준은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죠. 왜? 누구도 못하는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하도록 하면 돼요.